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광활한 사막 위에 우뚝 솟아 시간을 초월한 듯한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신비와 궁금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압도적인 피라미드 건설이 왜 어느 순간 갑자기 중단되었을까요? 피라미드가 더 이상 지어지지 않게 된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고대 이집트 문명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놀라운 역사적 전환점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건축의 멈춤이 아닌 한 문명의 변화와 성장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신비로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 중단의 원인은 단 하나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름을 바꾸듯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집트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것이죠. 크게 보면 왕권의 약화와 통치 방식의 변화,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와 경제적인 부담, 마지막으로 신앙 체계의 심오한 변화가 바로 그 핵심적인 이유들입니다. 먼저 파라오의 왕권 약화와 통치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초기의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닌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았고, 피라미드는 그의 사후 세계를 영원히 보장하고 지상에서의 권능을 과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죠.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는다는 것은 파라오가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배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은 파라오를 위해 기꺼이 땀과 노력을 바쳤으며, 이는 곧 파라오의 권위이자 국가의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파라오의 권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지방 세력, 즉 노마르크들의 힘이 점차 강해지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파라오가 부재하거나 연약한 통치자가 등극하면 지방 영주들은 자신들의 영지에서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하려 했고, 이는 곧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가 전체의 자원과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파라오 개인을 위한 거대한 건축물보다는 신들을 위한 신전이나 다른 형태의 공공 건축물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파라오의 신성함과 권위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왕권의 약화는 단순히 파라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 이집트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이 멈춘 것은 이러한 거대한 정치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엄청난 무게의 석재들을 채석하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운반하며 오차없이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작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조직력을 요구했습니다. 초기 피라미드 건설자들은 이러한 기술적인 난관에 끊임없이 부딪혔고,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더라도 거대한 석재를 들어올리고 정밀하게 배치하는 과정은 여전히 엄청난 노동력과 자원을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에 모든 과정은 극도로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피라미드 하나를 짓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과 수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도구를 마련하는 데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따랐습니다. 안정적인 국가 경제와 풍부한 자원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늘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잦은 외침과 내부적인 사회 불안정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주기가 불안정해지거나 흉년이 들면 백성들은 굶주렸고 대규모 건축 사업에 투입될 여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피라미드 건설을 지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효율성과 실용성이 중시되면서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상징적인 건축물보다는 당장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시설이나 방어시설 등의 자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지혜는 거대한 돌을 쌓는 것에서 백성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그 초점을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변화는 바로 신앙체계의 변화입니다. 초기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는 곧 신이었고 그의 사후 영생은 곧 이집트의 영원한 번영과 직결된다고 믿었습니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영혼이 하늘로 승천하여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통로이자 그의 불멸을 보장하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피라미드 안에 미라와 함께 수많은 부장품을 넣었던 것도 파라오가 사후 세계에서도 현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만을 위한 승천의 개념에서 벗어나 일반 백성들 또한 사후 세계로 여행을 떠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양신 라라에 대한 숭배가 더욱 강화되고 오시리스 신화가 이집트 전역에 확산되면서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오시리스는 죽은 자들의 왕이자 지하 세계의 심판관으로 모든 영혼은 그의 심판을 거쳐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거대한 피라미드에 안치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하 세계를 무사히 여행하고 오시리스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미라를 제작하여 육체를 보존하고 죽은 자의 서부, 어브 더 데드와 같은 주술적인 문서들을 함께 매장하는 것이 영혼의 지하 세계 여행을 돕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파라오를 위한 압도적인 피라미드보다는 지하 세계로의 여정을 위한 보다 실용적이고 개인적인 형태의 무덤과 장례의식이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피라미드는 그 거대한 규모 때문에 도굴꾼들의 쉬운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파라오의 귀중품과 함께 매장된 무덤은 도굴꾼들에게는 황금과 같은 유혹이었죠. 실제로 수많은 피라미드가 도굴되어 그 안의 보물들이 사라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잦은 도굴 시도는 파라오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결국 피라미드보다 더 은밀하고 안전한 왕가의 계곡과 같은 지하 무덤 형태가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외적의 침입이나 도굴로부터 파라오의 영원한 안식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 중단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왕권의 약화, 기술과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신앙의 변화와 도굴 문제까지 이 모든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이집트 문명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집트 문명이 쇠퇴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지혜와 자원을 더욱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재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의 멈춤은 파라오들이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가와 백성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찾아냈고 그 결과 피라미드 시대 이후에도 이집트 문명은 수천 년 동안 번성하며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너머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라미드 건설 중단이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통해 고대 이집트 문명의 깊은 변화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보여주었던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감을 줍니다. 이처럼 때로는 멈춤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감동과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